1991년 6월, 평화로웠던 한 섬이 풍비박산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600년 동안 조용히 있던 화산이 갑작스럽게 폭발하며 모두를 공포로 몰아넣었던 것인데요. 해당 화산은 화산 폭발 지수 6에 달하는 가히 대재앙이라고 볼 수 있는 규모였습니다. 당시 대량의 마그마가 산을 뚫고 나오며 분화하였는데요. 그 모습은 마치 산이 분노를 표출하는 듯했습니다. 그리고 엄청난 분화로 인하여 뾰족했던 산의 모습은 처음부터 그런 모습을 지니지 않았다는 듯이 전혀 다른 모습으로 변했는데요. 1745m에 달하던 높이는 폭발로 인하여 1485m로 단숨에 낮아졌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문제는 폭발과 함께 분출된 화산재였습니다. 화산재는 상공 35km까지 솟아올랐으며 섬 전역을 36시간 동안 어둡게 만들 정도의 양이었는데요. 이 화산재는 지상으로 떨어지자 농작물과 마을을 모조리 묻어버릴 정도였다고 합니다. 이 정도에 이르자 결국 수많은 사람들은 하나의 결단을 내릴 수밖에 없었는데요. 살아남기 위해서 오랫동안 따스한 보금자리였던 집을 뒤로하고 다른 곳으로 대피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미 수많은 피해를 입은 후였습니다. 화산으로 인하여 사망자는 적어도 800명 이상으로 추측되었으며 40만 명 이상이 집을 잃은 것으로 확인되었죠. 더군다나 하필 같은 시기에 태풍 유냐가 화산 부근에 접근하며 라하르와 화산재가 섞인 진흙비로 마을과 길을 덮어버렸습니다. 라하르는 쉽게 말하자면 시멘트와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되는데요. 라하르가 지나가면 그 주변이 시멘트를 바른 것처럼 모두 굳게 됩니다. 사람과 식물에 상관없이 해당되는 것이기에 그 결과는 참혹할 수밖에 없었죠. 이 모든 재난에서 살아남았다고 해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화산재는 피할 틈도 없이 호흡기를 통하여 몸속으로 들어갔었기 때문에 폐렴은 물론이고 눈에 심한 염증이 생기는 등의 힘든 결과를 얻어야 했습니다. 참담했던 결과를 낳았던 해당 화산 폭발은 지구 평균 온도를 0.2에서 0.5% 낮출 정도로 큰 영향을 미쳤던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지구 전체까지 영향을 미친 이 화산의 정체는 20세기 가장 큰 화산 폭발이라고 불리는 필리핀 피나투보 화산 폭발이었습니다. 어쩐지 해당 화산 폭발이 머나먼 곳의 이야기처럼 느껴지실 듯한데요. 사실은 해당 화산 폭발이 아주 가까운 곳에서 발생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신가요? 심지어는 화산 폭발과 지진이 한꺼번에 일어나 침몰을 맞이할 거라는 예측이 돌고 있어 극도로 예민해진 한 나라가 있습니다. 침몰이라는 단어하면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나라, 바로 일본입니다. 일본은 지진부터 화산 등 항상 불안한 자연재해를 지니고 있는 나라이기도 한데요. 본인들도 이런 불안한 상황을 잘 알고 있는 것인지 일본 침몰이라는 영화를 직접 만들었을 정도였습니다. 그렇다고 정말로 침몰이 있을 거라고 믿지는 않았는데요. 그저 뜬구름 잡는 가설에 불과했기에 해당 영화까지 만들 수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서 이 가설은 정설로 바뀌고 있는 중인데요. 작년 7월, 일본에서는 규모 7.1의 지진이 미야자키현과 가고시마현을 덮치며 그동안 입에 담지 않았던 난카이 대지진 가능성이 대두되었습니다. 한국에서는 동일본 대지진으로도 불리는 난카이 대지진은 100에서 150년 간격으로 발생한다는 것으로 알려져 있었는데요. 한동안 일어나지 않았기에 언젠가 일어날 것이라고만 추측해왔었습니다. 하지만 정확한 시기를 알 수 없었기에 일본인들은 은연중에 불안함을 지니고 살았는데요. 그렇기에 난카이 대지진이라는 단어만 언급되었을 뿐이었음에도 일본은 삽시간에 공포로 물들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난카이 대지진은 일본을 한순간에 최빈국으로 만들 수 있다고 알려졌을 정도로 그 위력이 대단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는데요. 이와 더불어 그동안 일어나지 않았던 탓에 그 위력이 더 강해졌을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최악으로 보고 있는 것은 오랫동안 축적된 규모 8의 거대 지진이 연쇄적으로 발생할 수도 있다는 것인데요. 정작 그 어떠한 것도 정확하지 않으니 불안감이 가중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일본은 그 어느 때보다 더욱 긴장 상태로 돌입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최근 일본 수도권에 있는 한 도로가 움푹 꺼지며 화물차가 그대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었습니다. 안에 운전자가 있었기에 구조 작업을 진행했으나 집안이 약해져 쉽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구조 작업하던 도중 근처에 비슷한 크기의 싱크홀이 생기며 해당 작업이 멈추는 사태까지 벌어지더니 지역 주민들에게까지 피난 공고가 내려졌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상하수도의 문제일 수 있다고 이야기했으나 정작 많은 사람들 사이에서는 난카이 대지진에 대한 이야기가 다시 흘러나오기 시작했는데요. 해당 일이 있기 얼마 전 일본 지진조사위원회 발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불과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난카이 대지진이 30년 이내에 발생할 확률을 75에서 80%로 설정했던 해당 위원회는 발생 확률을 80% 정도로 상향되었다고 밝혔는데요. 이와 함께 최대 22만 명 정도가 사망할 것이라는 예측을 덧붙여 많은 사람들을 경악시켰습니다. 그리고 불안감과 함께 일본이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지 다른 것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바로 비축미를 방출 여부였습니다. 일본 정부는 작년 한 해 불안감으로 인한 쌀 사재기가 기승을 부리며 시장에 쌀이 없음에도 비축미를 방출하지 않았었는데요. 그동안 현저한 흉작일 때만 방출하겠다는 고집을 꺾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예년보다 50% 가격이 더 비쌌으며 한 가족당 한 포대 한정이라는 판매 제한을 걸었음에도 그 어떠한 것도 불안을 낮출 수 없었는데요. 이런 와중에 일본의 불안함을 더욱 가중시키는 예언들이 다시금 수면 위로 떠올랐는데요. 그 예언 중 하나의 정체는 내가 본 미래라는 만화책입니다. 갑작스런 만화책의 등장이라 의아하실 수 있으나 해당 만화책은 일본 내에서 큰 재난이 닥칠 것이라고 생각되면 빠지지 않고 나오는 단골 예언서 중 하나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해당 만화책의 내용은 놀랍게도 몇 가지 내용을 실현시킨 적이 있기 때문인데요. 특히 그동안 두루뭉술하게 예언되었던 내용들과는 다르게 정확한 날짜까지 표기된 예언이 실현된 적이 있었기에 해당 만화책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졌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2011년 3월 대재해가 올 것이라는 내용이었는데요. 실제로 일본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충격으로 빠뜨린 동일본 대지진이 3월 11일 날 일어나 많은 사람들에게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그 외에도 코로나 바이러스의 유행을 암시하듯 2019년 새로운 바이러스가 나타나 전 세계를 휩쓸 것이며 2020년 4월에 정점을 찍고 사라질 것이다라는 내용 또한 실현되었는데요. 이에 일본 방송에서까지 취재를 하며 신빙성이 높은 예언서 취급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해당 만화책은 처음에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지 못했었는데요. 처음 출간되었을 때는 오히려 무명 작가의 창작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해당 만화책은 작가가 꿈에서 본 내용을 다루고 있기 때문이었는데요. 발간되기 전에 일어났던 사건인 다이애나 비 사망, 프레디 머큐리 사망 등이 들어가 있기는 했으나 이미 일어난 일이었기에 관심을 가지는 이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앞서 이야기했듯이 몇 가지 사건들이 적중했는데요. 심지어 정확한 날짜까지 맞춰지며 현재는 9버전의 만화책이 사람들 사이에서 100만 원이 호가할 정도로 굉장히 큰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다시 이 만화책이 화제가 되는 일이 생겼습니다. 바로 해당 만화책이 이야기하던 대재난이 올해인 2025년 7월 5일에 있을 것이라는 예언 때문인데요. 해당 예지몽은 정확한 날짜만큼이나 다른 꿈들과는 확연히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고 합니다. 앞서 이미 실현되었던 2011년 동일본 대지진 때와는 다르게 대재난이라는 단어까지 떠올랐다고 하는데요. 일본 자체가 경제적 침몰 상태에 들어선 상태로 보였다고 하죠. 하지만 그저 소름 끼치는 이야기로 생각하고 넘어갈 수도 있는 내용인데요. 놀랍게도 이런 비슷한 이야기를 한 사람이 또 있습니다. 바로 타너 스님입니다. 타너 스님은 6.25 베트남 전쟁, 효고현 남부 지진 등을 예언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와 더불어 일본 침몰에 대해 예언한 바 있습니다. 해당 예언을 하던 시기는 1970년대 후반으로 그 내용을 믿는 이는 아무도 없었는데요. 당시 일본은 전보다 대폭 향상된 경제 수준을 지니고 있었으며 일본의 황금기라는 1980년대로 희망차게 나아가고 있던 중이었기 때문이죠. 참고로 그의 예언은 정역의 수석북지 수조남천을 근거로 드는 내용이었는데요. 해당 내용을 살펴보자면 북쪽 땅에 물이 빠져 모두 남쪽의 하늘로 몰려든다는 뜻을 지니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북쪽의 물은 북극의 빙하를 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빙하가 녹으면서 해수면이 상승하여 큰일이 생기는 것을 뜻하는 것인데요. 이와 더불어 타너 스님은 현재 지구 축이 24.5도로 기울어진 상태로 자전하고 있으나 점차 자전축이 바로 설 것이며 지구에 대규모 지각 변동이 생긴다고 예언했었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하여 북극의 빙하가 녹아내릴 것이라고 한 것인데요. 여기서 주목할 점은 지각 변동입니다. 지각 변동이 진행된다면 당연히 모든 땅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으며 특히 일본은 섬이다 보니 지각 변동에 더 예민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갖은 자연재해가 생기는 일본에서는 해당 예언은 신빙성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타너 스님은 한국이 가장 안전할 것이라는 예언을 덧붙이기도 했었는데요. 그렇기 때문인지 해당 예언을 아는 몇몇 일본인들은 한국으로 이주하면 되는 것이 아니냐는 소리를 하며 비웃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해당 예언을 무시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특히 최근 들어서 높은 강도의 지진들이 잦게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앞서 이야기했듯이 작년만 하더라도 강도 7의 지진이 일어나 많은 피해를 안겼었는데요. 전문가들조차 점차 잦아지고 있는 지진의 원인이 화산활동일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시했습니다. 더군다나 대규모 자연재해가 나타날 때만 모습을 드러낸다는 대왕 오징어와 갈치 등 심해 생물들이 발견되면서 이제 곧 일본에 큰 재해가 올 것이라는 예측이 더 강해지고 있는데요. 이에 일본 정부 역시 이런 자연재해를 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피난소 정비에 나섰으며 원자력 시설 관련 정보 수집도 강화했는데요. 하지만 사실상 어떻게 어디까지 대비해야 할지 그들 자신들조차 알 수 없어 난감해하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2013년 창설된 재해파견정신의료팀의 규모를 확대해야 된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참고로 재해파견정신의료팀은 재해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에게 정신 상담을 해주는 의료팀입니다. 해당 사항을 통하여 재난을 피할 수 없다는 자포자기한 듯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사실상 불안 속에서 그 어떠한 대비가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이렇게 모든 예언들이 하나같이 불안한 일본의 미래를 예측하고 있는 현재, 과연 예언들처럼 일본의 대재앙이 찾아올 것인지 귀추가 주목되는데요. 자포자기가 아닌 많은 희생자가 생기지 않도록 대비책을 강구해야 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